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뵀을 때는 이제 제가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제가 다리가 많이 불편해갖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뵐 수밖에 없었더라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제 몸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뵐 때 이제 어떤 상태였었냐면 이제 밤에 전라도 광주에 이렇게 강의를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증평에서 차를 이렇게 신호등을 바꿔서 정차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 SUV 차량이 와가지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저를 이렇게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때 그 교통사고로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백미라고 이렇게 신호등을 백미라고 차 안에서 뒤를 탁 쳐다보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전혀 속도를 줄일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쫙 내려오길래 분명히 차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들을 눕혀잡고 등을 바짝 대가지고 그 의자 뒤에다 대고서 이제 기다렸더니 역시 차가 와서 그냥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뒤차는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뒤차 운전기사는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생각보다 다친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전혀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고 이제 보험 처리 다 처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약국에 돌아와서 또 너무나 바빠갖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해갖고 그 이튿날 뭐 자꾸 허리가 뻐근한 듯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빨리 마무리 시키고 싶어서 자꾸 전화 오는데 그 전화마저도 제가 조금 받을 시간도 없고 번거로워서 그럼 빨리 병원에 갔다가 와서 마무리를 져야지 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바로 못 일어났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몸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이 자리를 건들면서 아마 이렇게 자꾸 어떻게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오히려 더 불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서 움직이질 못해서 한 2달 정도를 정말 엉금엉금 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던 무렵에 이제 여기를 제가 미리 약속한 것 때문에 안 올 수는 없고 해서 다녀갔던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때 그 차 운전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보다 젊은 20대 젊은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이렇게 허리를 다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젊은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했더라면 저와 같이 저만큼은 다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나뭇가지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봄, 여름 나뭇가지는 이렇게 휘청휘청돼도 부러지지 않죠. 물이 올라서. 그런데 가을, 겨울 나뭇가지는 잘못 건드리면 부러집니다. 이거는 가을 나뭇가지나 겨울 나뭇가지는 이렇게 죽은 나뭇가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물이 오르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얘가 딱딱하게 이게 굳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강한 충격이라도 어떤 허리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심한 이렇게 다치지까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그렇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는데 작년이 제가 한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세월 속에서 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제 몸이 여기저기가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이렇게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 그냥 허리가 굉장히 힘을 세게 받고 또 물리치료한다고 그 자리를 또 자극을 하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움직이지를 못해서 병원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올라갔더니 큰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뼈를 집어넣고 삽입 수술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주 병이 굉장히 그 생각보다 아주 판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인공뼈 집어넣고 수술하고 뭐 이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자연요법을 하고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약사인데 이거 가서 그냥 바로 가서 수술부터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약국에를 돌아와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허리를 휘청휘청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도 아직 100% 낫지는 않았어요. 한 90% 정도, 한 10% 정도는 조금 여기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딸려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된 걸 보면 참 수술을 안 하고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 거고요. 나눠볼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요즘에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꼭 건강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그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 같이 좀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음식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음식 치유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또는 왜 음식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음식이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고 음식이라야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질환이 왜 치료가 안 되고 또 음식은 어떻게 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음식이 그런 것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인체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제 허리가 딱딱하게 굳었던 것을 휘청휘청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음식 요법은 어떤 거였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이제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 약국이 위치해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장소에 저희 약국 앞에 있는 호수의 피어난 물안개를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이 이제 이런 약국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약국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처방을 받고 이러는 약국이 아니고 여기서 전부 음식 상담을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주로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부분들은 이제 암 환자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자다. 현대의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도 치료를 전혀 할 수 없는 뭐 사실은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라든가 이러한 흔한 질환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또 한 30% 정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환자 자체가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환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또 저 스스로도 내가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 환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의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 환자나 뭐 이런 아토피 환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무슨 음식들이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고 영양 흡수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소장에 있는 육모돌기라고 하는 영양 흡수 기관이 전부 싹 녹아서 없어지는. 근데 그것도 뭐 특별하게 다른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강한 스트레스 한번 받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장이 그냥 녹아내려버리는 이런 환자도 있었고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물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라겐, 그러니까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 물속에서 잠도 자야 되고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도 있었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녹아내려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된 환자, 이런 환자들, 이런 저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만약에 음식이 아니었더라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참 음식 공부를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두 분 환자를 만났는데 다 만나고 여기 오기가 너무 바쁜 시간인데 또 청주에서 한 분이 막 허겁지겁 모셨어요. 아버지가 어제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이 췌장에서 시작한 암이 림프, 간 이런 곳으로 전신으로 다 퍼져서 이제 그런 어떤 생존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돼서 또 아들이 또 허겁지겁 쫓아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어서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여기 아주 시간을 짜릿하게 맞춰서 여기로 도착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래도 하루를 살던 한 달을 사시던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자궁 내막암에 걸렸던 새댁이 자궁 내막암을 자궁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으로 치유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산을 해서 이렇게 이쁜 아기를 따님입니다. 공주님을 이렇게 낳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사진을 어느 강의를 하든지 항상 제일 먼저 같이 이렇게 애기들 보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쁜 사진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 그 사진들도 다 이쁘지만 요 태어났을 때 요 사진이 너무나 저한테 감명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이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채널 A라고 하는 TV의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올 6월경이죠. 6월경에 제가 여기 다녀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랑 같이 촬영했던 이제 이런 학생인데 약 8년이 약 5년 정도 이렇게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염이 더부룩한데 이 수염을 안 깎은 게 아니라 못 깎습니다. 여기 살점이 다 빠져나가고 이래서 수염을 깎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학생의 부모는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약 2개월 정도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아버지는 파킨슨 질환으로 이렇게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기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러니까 자기 몸 스스로 돌보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을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여기에 지금 최초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사진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 사진이 이거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점차 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만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약으로 안 되던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난소암 말기로 2개월 정도 시한부였었는데, 이 학생의 어머니 역시 지금 현재 완치돼서 지금 한 3년 넘게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원래 대전 분이시고요. 지금은 김천에서 아주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여기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빨간색으로 이제 안면 홍조죠. 그래서 불 열기만 닿아도 얼굴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새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일어나고 저러한 증상으로 10년을 넘게 고통을 받던 분이 한 달 만에 저러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밑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가 지금 현재도 여드름이 나고 있고 여드름 흉터로 인해서 이렇게 지저분해졌던 얼굴이 한 달 만에 저렇게 바뀝니다. 약 한 톨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요 분들도 TV에 나와서 저랑 지난달에 방송을 같이 했었던 이제 이런 사연의 주인공들인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은아 아나운서가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가족 사진 찍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 했으면 사진 한번 가족들하고 찍는 것도 못 찍어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피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이런 정신적 갈등을 만들어 줬었나. 그런데 이 피부가 이렇게 바뀌니까 얼마나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약으로는 안 돼요. 약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음식으로 한 달 만에 저런 변화를 겪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의료의 패러다임,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의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막 그냥 100년이고 200년에 걸쳐서 변화가 될 것을 지금은 진짜 하루에 옛날에 바뀌었던 것이 하루 만에 더 이렇게 나갈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초급속도로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발전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같은 시절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전부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왜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가, 뭐를 파괴하고 뭐를 세운다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에서 더 앞서가고 더 이렇게 어떤 세상살이를 좀 잘 살으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머리에다 지식을 집어넣고 더 많은 것을 연습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시절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의 시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아무리 많은 연습을 해도 이제는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평생을 바둑을 뛰었던 이세돌 구단이 이 기계한테 그렇죠? 알파고한테 바둑을 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바둑을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시절에 모든 직업도 그렇고 모든 삶의 방식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인공 로봇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의 시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에 저거는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손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자그마한 칩, 저게 아주 크기로 얘기하면 손끝에 있는 저 정도의 칩이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한 2mm 정도나 3mm 정도 되는 볼펜 끝에 달려있는 그 정도 크기, 이런 정도의 로봇인데요. 쟤를 사람이 암 환자가 먹게 되면 제가 암 있는 장소를 쫓아가서 얘가 다 그 암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숙련된 의사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될 그 정도의 수술의 크기를 얘는 30분 정도 만에 해치워요. 그런데도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 병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이제는 저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면 내가 수술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수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수술을 맡길까요? 로봇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시절이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해 해도 의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해주니까요? 로봇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난 머리가 나빠서 많은 것을 외울 수가 없어서 의사 할 수 없어 이래도 의사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핸드폰만한 자그만 여기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혈액 검사를 딱 해서 무슨 병인지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해서 병명 다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병이 갖는 거는 뭔가 하고서 또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 컴퓨터에서 이 병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병 치료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또 어떻게 무슨 약 줘.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수술. 그러면 수술하는 거는 로봇한테 맡기고 약을 이 약 저 약 주라는 것도 약사한테 맡길 것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다 딱 눌러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약을 다 지어서 탁 갖다 놓으니까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조작만 할 줄 알아도 의사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절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거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서 어떤 숙련공이 되는 것도 그다지 사회의 승리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승리자가 될 거는 누구냐면 그냥 우리가 하던 일 중에서 많이 외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만져서 연습하기 힘들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컴퓨터나 기계한테 다 넘겨주고 이제는 순수한 우리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끼리 남았을 때 여기서 가장 남들한테 인기받는 사람은 뭐냐면 많이 외우면서 많은 것을 잘 만들면서 컴퓨터나 로봇에 흉내를 내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슴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정말 좋아. 너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한번 안아줄게. 이 사람과 사람의 냄새를 풍기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쌀쌀 맞아도 되고 뭐 해도 돼. 남을 쳐다보지 않아도 돼. 그냥 잘 외우고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돈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왕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계한테 다 넘겨주고 나면 이제 순수한 사람 몸뚱어리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남들보다 상대방을 더 부둥켜 안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이제 그 시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배웠던 이야기인데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시절에 누가 태어났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빈치,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지구가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 뭐 루터, 종교계의 루터, 뭐 등등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천재들이 다 그 시절에 태어났어요. 역사적인 천재들이 그 시절에 다 태어나서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뭐는 이렇다. 이거를 다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알려줘서 그래서 이 역사들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천재들이 이야기한 방식대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이 천재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정립이 돼서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는 몇몇 사람들의 천재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바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새로운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나는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르네상스 시대냐? 왜 지금은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천재들은 다빈치,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루터, 뭐 구텐베르크 뭐 이런 천재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그냥 하루 막 태어나서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졌다 그랬다면 지금은 이 주머니마다 사람마다 주머니마다 천재 하나씩을 다 들고 다녀요. 여기 천재가 다 있잖아요. 안에 핸드폰 여기 불러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보다 많은 걸 외우고 이걸 많은 거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컴퓨터 분석 이거 들어가서 하면 정보조사 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저마다 다 천재예요. 예. 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이것보다 더 천재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천재. 예, 그래서 지금의 시절을 신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나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차하는 순간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식들을 너무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 우리가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는 게 그죠? 아는 게 병이라고 얘기하듯이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요거에 안에 들어가면 뭐 세세한 전문화된 지식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의 파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쪼개질 대로 쪼개져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이 많아. 그런데 그 지식 중에 요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로 촉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것들이 아주 특별한 지식을 하나 찾아내서 자기만 찾아낸 것 모양으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깜짝 놀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걸 내가 하나 찾아냈어. 그러면서 이것을 전체인 거냐 탁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런 그래? 그러면서 또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말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렇대. 그렇대. 앵무새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절을 그래서 혼란의 시대라고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해요. 다른 거가 뭐가 망가뜨린다는 사람을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탄수화물이 어쩌고 하니까 약간 솔깃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이 사람은 또 건드냐면 탄수화물은 저 빵에도 있고 요 사탕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탕 먹지만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쌓여서 당뇨도 일으키고 독소도 일으킨다라고 그걸 하나 찾아내놓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애를 찾으니까 딱 걸려들었어요. 누가 걸려들었어요? 쌀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쌀을 탄수화물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만 물질고 독소를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쌀이 그것이 제일 많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쌀을 먹으면 이러한 병이 걸린다라고 정의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먹던 쌀을 건드려 놨거든요. 어떤 한 축새가 건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른 거를 건드렸으면 몰라도 쌀을 건드리니까 매일같이 옮기는 거야. 야, 우리가 먹는 쌀이 있잖아. 그거 먹으면 병 걸린대. 앵무새가 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어느 길로 내가 가야 되는지, 쌀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시절은 지식이 필요로 하는 시절이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홍수가 났을 때 식수를 구하기가 어렵듯이 이렇게 지식이 세분화되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주는 장점도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지금 같은 혼돈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홍수 속에서 물을 목 한 모금 죽일 수 없는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삶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시대의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시절은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관계 형성이 이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예를 들어서 IQ 100짜리가 여기에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그 집단은 IQ가 몇이다? IQ가 100입니다. 그쵸?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IQ가 100짜리가 100이 모이면 그거는 100이야.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12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은 IQ가 120짜리가. 그러니까 내 혼자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먼저 사는 사람, 먼저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 서로 모여서 그 집단의 판단 능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이 시절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같은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해서는 독불장군이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절의 장점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르네상스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하냐면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이언 골든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인간 중심 사회를 열어가는 그러한 시절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하던 것을 전부 다 로봇한테 다 넘겨주고 이제 우리 홀가분하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아기 태어나서 아기 길러서 학교 보내고 뭐 하고 하다가 군대 보냈다가 갔다 와서 이제 또 조금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장가 간다 그래서 또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홀가분해졌잖아요. 다 떨쳐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기술을 습득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한주만 하면 이 시절에 정말 가장 인간 중심 사회로 펼쳐져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관용. 상대방한테 관용을 베풀고 열린 마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 시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관용과 열린 마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내 중심, 내 판단하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의 관점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통찰력이 풍성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뛰어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을 지금 이 시절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끓여 먹으면 몸이 안 아픈 거 이거 얘기해 줄 알았더니 이상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시절은 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좀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려고 또 뭐 우리라고 이런 공부 안 하라는 이유 있습니까? 그렇죠? 지식보다 감성이 나온다는. 예, 감성과 이 감성이죠. 감성인데 이제 감성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성과 어떤 사람의 정이 흐르는 어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이런 변화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의료계에도 마찬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세대학교 신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 이 이야기는 얼씬 들으면은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얘기 같은 얘기지만 이 얘기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건 이런 뜻입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강도를 잡았습니다.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쁜 것을 제거했어요. 이걸 치료라고 하는데 경찰이 다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도는 우리가 잡아갔는데 가만 내가 이 집을 살펴보니까 대문하고 담장이 허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이거를 경찰이 와서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대문 고쳐주고 담장을 고쳐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몸에 생겨난 나쁜 것을 잘라내고 수술로 잘라내고 약으로 없애고 하는 이거가 아니라 이런 병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키워서 부정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강도 도둑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에 어제 저녁 때 도둑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집에?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여기 저희 집에도 도둑이 안 들어왔어.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다 없다? 네,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었다고 이 세상에 도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은 이유는 뭘까요? 대문 단속을 잘하고 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문 단속을 잘하고 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은 거예요. 세상에 도둑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대문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도둑이 안 들은 거예요. 제 말에 의심이 가면 오늘 저녁부터 가서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예, 문을 열어놓고서 주무시면 빠르면 오늘 저녁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는 분명히 도둑은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에 도둑은 항상 있는데 도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도둑을 없애는 일보다 뭐예요? 이 대문 단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이야기는 바로 대문 단속의 이야기예요. 대문 단속의 이야기고 치료라는 것은 들어와는 도둑을 잡아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병원의 의사들마저도 지금 이런 변화를 갖고 가지 않으면 내가 수술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로봇보다 못하는. 이제 그 자리 다 치료하고 하는 그 자리는 다 로봇한테 다 넘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의사들은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리나? 어떻게 하면 문단속을 잘하나? 이 일을 이 의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없어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당연한 말이겠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흙탕물 생겨 흙탕물 퍼내는 걸 끝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을 맑은 물로 바꿔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완벽한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생겨난 병덩어리는 수술이나 약물로 잘라내고 녹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 일을 수술로 할 수 없어요.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들고 자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화학적인 약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음식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라 음식이라야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은 매우 중요해요. 또 마음가짐, 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이 제공하고 있는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들마저 없었더라면 그냥 맥없이 우리가 툭툭 떨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이제 되니까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상처를 입었을 때 당연히 약도 써야 되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안전한 자리로 정상세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노력, 좋은 음식, 좋은 마음가짐, 생활습관에 의해서 약의 도움도 받지만 정상적인 자리로 끌어올리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병이 마침표, 질병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푸드 닥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접근해 볼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질환. 우리 암이 제일 무섭다. 또 뭐가 무서울까요? 관절도 무서워요. 치매도 무섭고. 예, 사실은 다 무섭습니다. 예,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도 하늘을 날아가는 것보다도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관절이 아파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할 때 이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 것도 제일 무서운 병이고 내 몸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모든 병들이 다 무서운 병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무서운 질환은 하고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제 여기서 다 무섭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무서운 질환은 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이렇게 이 암이라고 판정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도 있고 어떤 시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혈관 질환은 안 그래요. 혈관 질환은 오늘 혈관이 심장이 마비가 됐다든가 혈관이 오늘 터졌다든가 이러면 약 50%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어. 남의 손에 의해서 살아야 돼. 예, 그 시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렵사리 살아남은 몇 사람들마저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혈관 질환은 무섭습니다. 치매도 무섭지만, 치매는 본인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치매 걸린 본인이 뭐 알아. 가족이 힘든 거.
예, 그러나 이 심혈관 계열의 혈관 질환은 그냥 그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엄청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혈관이 건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허리가 경화되고 나이를 먹다 나니까 이게 근육들이 딱딱해지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근육 손상을 입고 크게 이렇게 병이 이렇게 요만해야 될 것을 이렇게 커지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굳어가요. 그러니까 봄, 여름 나무까지는 휘청휘청 되면서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되지만 가을 나무, 겨울 나무까지는 부러지듯이 우리 몸의 근육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굳어간다? 혈관이 굳어간다. 혈관이 굳어가면서 혈관이 자꾸 경화, 자꾸 딱딱해져가. 여기에 압력이 걸려서 얘가 혈관이 늘어나야지 되는 상황인데 늘어나지 못하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예,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조기 축구 운동 나갔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연락이 오는 거죠. 혈관이 터져서 쓰러졌습니다. 그걸 쫓아가 보니까 이미 사망했습니다. 또 가서 재워 응급으로 갔더니 반신불수가 돼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이런. 여기 얼마 전에 제 친구 2명한테 찾아왔던 이야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조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누구보다도 그냥 그 축구를 좋아하던 친구가 되노니까 우리들을 만나면 이 건강 문제는 묻지 마라. 직접적으로 그냥 막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항상 들고 뛰는 얘기하고 맨날 이러더니 바로 이 친구한테 그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한테도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이에 걸맞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 너 나이에 부딪혀도 뼈가 부러질 거고 우리 나이에 그리고 잘못 이렇게 오바 그러니까 막 들고 뛰다가 공을 잡고 싶은 욕심에 더 자기 체력보다 더 과한 체력으로 들고 뛰다 나면 분명히 혈관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가급적이면 젊은 시절하고 틀리게 운동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가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얘기 건네기도 전에 그냥 사정없이 카트. 내가 저 축구를 한두 번 해보자. 내가 평생 동안 공을 차고 평생 동안 이걸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다 그래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친구들한테 바로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강 옆에 얘네들 항상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우리 성공과 실패가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병이 일으키는 이 요인은 항상 옆에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난 2달 사이에 저희 친구 2명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조기 축구하던 친구고요. 하나는 옛날 실업팀, 은행 축구팀 감독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운동을 잘하고 했던 그 친구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금만 어떤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심혈관 질환은 혈관 질환은 어쨌든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경화되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이 신축성 이게 혈관이라는 것이 쭉 늘어났다 줄었다고 이 혈압이 200이면 어떻고 300이면 어때 얘가 쭉 늘어났다가 촥 하고 다치고 이래면 되잖아. 근데 얘가 딱딱해지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축성과 탄력성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혈관을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본론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곁들여 드리면 우리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참 사람하고 틀리게 사람도 어떤 환경에 적응하고 이렇게 적응하고 살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도 해 나가지만 식물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기의 생존의 기술을 이렇게 터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 아시죠? 예, 콩을 여름철에 이제 불렸다가 끓여갖고 싹 가르면 맛있는 뭐가 나와요? 콩물이 나오고. 그래 거기다가 국수를 싹 말아서 딱 먹으면 뭐가 되죠? 콩국수. 아, 콩국수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콩국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콩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콩국수 한 그릇 먹었더니 아주 그냥 땀도 잘 나고 아주 좋네. 이 말이 돼요? 콩국수 한 그릇 딱 먹었더니 땀이 식네가 아니고 땀도 잘 나고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이 콩에는 땀을 내는 능력이 없어요. 콩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콩을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물에다 집어넣어서 소위 얘기해서 물을 매일 갖다가 주면 얘가 이제 콩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해요. 뭘로 변하죠? 콩나물로 변합니다. 콩나물로 변하면서 얘가 기술을 습득을 해요. 매일같이 주는 물을 매일같이 집어먹다가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은 물을 버리는 기술을 배웁니다.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을 버리는 기술을 못 배우면 걔는 죽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애들은 다 물을 버릴 줄 알아요. 미나리가 그렇고 연근이 그렇고 또 지금 얘기하는 콩나물이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애는 다 물을 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국을 먹으면 땀이 잘 나요. 그래서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그 땀 한번 쭉 흘리면 몸이 아주 가벼울 것 같은 감기 초기에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거기다 뭐 한 숟갈 넣고 고춧가루 한 숟갈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소주 한 잔에 그죠? 소주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면 땀이 쭉 빠져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콩나물이 되면서 물을 버리는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안 넣어도 그냥 콩나물국만 끓여도 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무슨 능력을 또 배우느냐 하면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물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얘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렇게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는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이것을 동적이라 그러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남자답게 변해요. 남자답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전덩어리가 막혀져 있을 때 걔를 콩나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부신다. 그러니까 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콩나물은 이제 다 큰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다 큰 콩나물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라난 한 2 내지 3cm 정도 자라난 콩나물은 그 같은 콩나물 중에서도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막힌 것을 막 뚫러. 그래서 혈관만 뚫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갖고 우울증이 걸리고 가슴이 뭐 화가 치밀고 어제 저녁서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 그런데 가슴이 답답증 걸린 거를 누군가가 뚫어줘야 되는데 약국에 가갖고 우광청심을 하나 사먹을까? 뭘 사먹을까? 뭔가 하긴 이거 화를 꺼쳐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광청심을 하나 사서 마시는 거예요. 가슴이 조금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일시적으로요. 그 우광청심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황권이라고 대두 황건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광도 있고 사양도 있고 뭐가 있고 뭐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두 황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이것을 보시게 되는데 걔가 뭐냐면 콩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심원에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콩나물이 들어오면 우리 막힌 것을 막 들어요. 그리고 뭔가 먹어도 그냥 뭐만 먹어도 얼굴이 붓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 이거는 물을 버릴 줄 아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돼? 콩나물한테 받으면 돼. 혈액 안에 거기 콩나물 많이 먹으면 나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혈액암은 이제 제가 그거 참 매일 그냥 꾸준해서 잘라 먹어야 되나? 콩나물을 집에서 그 대신에 이렇게 왜 식용으로 길러서 판매하는 거 말고 집에서 좋은 콩 갖다가 약 2 내지 3cm 정도 길러서 그거를 드시면 좋은데 단지 혈액암은 혈액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혈액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은 소금이 없이는 혈액이 정상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다에서 왔죠. 그리고 바다 해자 머릿속에 지금 띄울 수 있죠. 바다 한문에 바다 해자. 그 맨 위에 무슨 변이죠? 사람 인변에 밑에 무슨 자가 달렸어요? 어미 모자가 달렸습니다. 그 앞에 삼수변이 있죠. 삼수변이 뭐예요? 물.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한테 어머니가 되는 물. 이게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넓고 푸르고 깊고 이게 아니고 바다를 정의하라 그러면 무엇보다 사람한테 어머니가 되는 물. 다시 얘기하면 얘가 양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양수와 99%가 똑같아요. 바다의 성분과 우리 엄마의 양수는 99%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수에서 우리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양수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고 망가진 이 몸은 양수 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양수를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양수와 가장 닮아있는 애를 우리 몸속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소금 중에서도 숙성을 시켜서 우리 몸속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다? 그게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장을 간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혹시 저기 아침마당에 선제 스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선제 스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간장, 간장 이게 들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 시한부 간경화에 있을 때 다른 스님이 전해준 이 간장을 매일같이 이 아침마다 먹고 자기 몸을 해독하면서 결국은 몸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래서 병은 약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음식이 아니고선 치료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서 하는데 그때 이 주 무기가 뭐였느냐면 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반찬도 없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밥에다가 뭐 넣었어요? 간장 넣고 씩씩씩 비벼줘서 한 그릇 먹이면 그거 먹고 우리 다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만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여기에 있는 이 밥과 그 다음에 이 간장 엄마 양수 수준의 영양을 골고루 담고 있는 간장이 합세하면서 그 다음에 쌀에 들어있는 이 탄수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 단백질,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일꾼 영양도 간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 몸에다 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니까 사실은 그 두 개만 열심히 먹어도 절대 영양실조가 걸리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신쌀밥에 간장만 먹어도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엄마 뱃속에서 먹은 게 뭐예요? 아니 양수 먹었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간장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몸은 간장을 제일 기억을 잘해요. 다시 얘기하면 양수를 기억을 제일 잘한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 집에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집에 저쪽에 가갖고 사모님 집을 찾아가갖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띵동 하고 배를 눌러가지고 제가 문 열어달라면 집에서 문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 거야? 안 열어주죠. 저희 누군 줄 알고 문 열어줘요.
예.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가면 문 열어주죠.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래목 윗목도 없지만 막 그냥 이쪽에 좋은 자리에다 앉혀놓으려고 막 이래 하면서 손님 대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갔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갔느냐, 같이 갔느냐에 따라서 문도 못 열고 문전 확대를 당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예, 우리 몸이 생각할 때 가장 친한 애는 누구다? 양수예요. 우리 몸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오랫동안 사귄 애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간장하고 쌀이 들어가면 쌀이 너무나 쉽게 들어가. 왜냐하면 간장이 우리 세포가 생각할 때 간장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오, 네가 지금 쌀 데리고 왔구나. 네가 뭐 데리고 왔구나. 이 간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짠맛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얘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문을 여는 정말 핵심적인 애들. 그 중에 혈액을 살려내려고 그러면 이 애들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콩나물을 끓여가지고 이게 국이 아니라 이제 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쫙 끓여서 콩나물 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잘 담궈진 간장 조금 티스푼으로 넣어서 차잔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콩나물 간장 차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드시면 정말 혈액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요. 네, 콜레스테롤 약으로 해먹어. 정말 좋아져요. 네, 그리고 거기다도 해서 드셔도 되고 또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뭐 우엉을 끓여서 그물에다가 간장을, 또 무말랭이를 끓여서 거기다가 간장을 자꾸 넣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무도 어떤 애예요? 딱딱한 땅을 쫓고 들어갔잖아요. 걔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괴력의 사나이. 걔 요만한 씨가 뿌려져서 그 무 큰 거 봐요. 얼마나 무가 커. 뿌리 중에 어떻게 얘하고 산삼을 비교하겠어요? 얘하고 어떤 뿌리를 비교하겠느냐. 뿌리 식물 중에 왕이 무입니다. 그래서 이 뚫고 들어가는 그 힘을 우리가 갖고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막힌 것이 없이 전부 다 뚫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화가 막힌 것도 뚫어놓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 것도 뚫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땅바닥으로 들어갔으니까 몸을 시원하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묵국 먹으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네, 이게 식물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누가 더 합세를 하면 좋으냐면, 이 막힌 것을 뚫긴 뚫는데, 우리 몸은요, 이런 피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부는 뭐냐면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거나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거나 뭐 미세먼지가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오거나 이 피부가 이 방어벽을 갖고서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지켜주는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에는 이 피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준다? 점막이 지켜요. 어느 분이 점막 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관석과 같이 점막 하시면 대단하세요. 왜? 점막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먹은 이 코 안에서 항문까지 지나가는 이 통로는 진짜 우리 내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서 몸 안에서 흡수가 돼서 장에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 폐에서 흡수가 됐을 때 진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장벽을 지키고 담장을 쳐놓은 거는 누구다? 점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점막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 점막이 우리가 위장으로 잘못 들어온 것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토해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장에서 판단했으면 걔를 어떻게 해요? 설사시켜버립니다. 막 그 장을 뒤틀어가지고 설사시켜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따라 들어와서 코로 들어와서 기관지로 해서 폐로 들어간 거는 이거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단히 위험한 지역. 그래서 이 코와 기관지와 폐는
폐는 정말 미끈미끈한 점막이 뭐 덕지덕지 아주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공기 중에 섞여져 있는 애들이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박테리아도 들어오고 아무나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건조하면 누가 나타나요? 건조하면 감기가 나타나. 건조하면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폐 점막이 망가진 거예요. 점막이 이렇게 촉촉해야지 되는데 건조해갖고 바삭바삭 마르니까 이게 코도 바싹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점막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망가져버리니까는 이 방어벽이 깨져버리니까 공기 중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샥 들어와서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니까 뭐가 걸려요?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렇게 가갖고 감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 많이 드시라고. 물 많이 드시고 집안에 뭐를 높여주라? 습도를 높여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막만 튼튼하면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우리 몸으로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어벽은 이 외부에서 만나는 건 피부고 그 다음에 이 내부로 들어가는 중간 통로에 있는 점막이 깨지면 우리 몸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애 중에 어떤 애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소위 얘기해서 미역처럼 미끈미끈한 애들 있죠. 미역이 얼마나 미끈미끈해. 걔도 굉장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폐점막도 튼튼하게 만들고 위점막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음식이에요.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이런 애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호박도 이렇게 보면 안에가 미끈미끈하죠. 이것도 우리가 영양학자들은 이제 뭐 그걸 베타카로틴이니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chắc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 있죠. 이런 거 당근, 양파 이런 애들 전부 다 미끈합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애 중에 또 누가 있냐면 대파가 있습니다. 대파를 딱 자르면 그 안이 어때요? 미끈미끈하죠? 우리 기관지 이렇게 구멍이 뻥 났는데 그 안에가 미끈미끈한 게 꼭 우리 기관지 생긴 거나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파를 딱 잘라버리면 안에 구멍이 뻥 나고 그 미끈미끈한 게 파의 모양대로 우리 기관지가 돼 있다 그러면 감기는 못 오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가 지금 겨울철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막힌 것을 뚫는 힘도 파에 있지만 얘가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그 또한 대단히 뛰어난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하고 대파를 퍽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매일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만 해도 감기 예방도 되고 몸에 막힌 것을 뚫어서 이 소위 얘기해서 이 혈전도 용해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도 튼튼하게 만들고 무대파가 혈관을 어떻게 탄력 있게 만들까요? 혈관을 어떻게 해서 튼튼하게 만드느냐 하면 무하고 대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무에 톡 쏘는 애 있죠? 네, 톡 쏘는 애. 대파에도 톡 쏘는 애가 있습니다. 마늘에도 있고 양파에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이유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황 성분이에요. 그래서 마늘 많이 먹고 방구 끼면 어때요? 냄새가? 지독해. 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게 그게 바로 유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황이 많이 섞여져 있는 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해독작용이 있어요. 몸의 독소를 없애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없앱니다. 그래서 묵국을 열심히 끓여 먹으면 우리 몸이 해독, 몸이 깨끗해져. 아주 엄청나게 독소가 잘 없어져. 해독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무대파국 먹으면 우리 몸에 해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대파를 끓이면서 여기다가 콩나물을 집어넣고 끓였다든가 또는 아니면 숙주나물을 넣고 끓이면 몸 안에 혈액까지 맑게 만들면서 해독을 시켜버리니까 너무나 좋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대파 숙주나물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그런 요리가 있나요? 육개장.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우리 이미 음식 속에 다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딱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간장 몇 방울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면 이게 천하에 없는 해독제가 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톡 쏘는 맛의 유황이라는 애는 무슨 일을 또 하느냐면 정말 중요한 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콜라겐을 잘 만들어요. 콜라겐이라는 애가 뭐죠? 콜라겐이라는 애는 우리 몸 안에 이 뼈를 만드는데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근육이라든가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백질의 이름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주름살이 많이 생겨날 때도 콜라겐, 머리카락이 부시시해도 콜라겐, 무릎 관절이 무너지려고 해도 콜라겐, 전부 다 콜라겐이 하는 일. 심지어 암 환자도 콜라겐. 콜라겐이 부족하면 담벼락이 약해지니까 암세포가 쉽게 세포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도 누가 한다? 콜라겐이 한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돼지 껍데기 먹고 닭 껍데기 먹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을 만들 줄 아는 선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돼요. 콜라겐을 만드는 선수. 그 선수가 누구다? 지금 얘기했던 유황이에요. 그래서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애는 다시 이야기하면 마늘, 무, 대파, 양파 이런 애들이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콜라겐이 생기고 혈관이 굉장히 탄력 있게 생기고 근육이 휘청휘청 돼도 부러지지 않는 근육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 대파국만 열심히 끓여 드셔도요, 무 대파만 딱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 두 개만 열심히 끓여서 그냥 끓여서 간장 한 조금 섞어갖고 요 물만 매일같이 드셔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드시면 이게 이 근력이 생겨서 이게 손에 손주먹에 힘이 가. 손주먹이 이게 근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근력, 소위 얘기해서 콜라겐 합성이 많이 돼서 몸에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 대파는 해독도 잘하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콜라겐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안 건강하게 만들까요? 혈관을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드니까 그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 대파만으로도 되지만 여기다 콩나물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거기다가 이 엄마 양수 성분인 간장을 몇 방울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은 혈액순환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완벽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수 더 떠서 이왕 끓이는 거 조금 더 잘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다 뭐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하면 북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북어머리 아시죠? 네. 왜 북어머리일까? 우리가 아까 물속에 들어간 콩나물이 물을 버리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 있는 애들은 무슨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바닷속에 있는 애들은 뭐를 이겨? 물도 이기지만 특히 뭐를 이길까요? 소금을 이겨. 소금한테 지는 애는 이 바닷속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사는 애는 다 소금 이기는 애들. 미역, 김, 다시마를 해서 북어든 모든 하게 바다에서 사는 모든 바지락이든 모든 애들을 하게 바닷속에서 사는 애는 다 누구를 이긴다? 소금을 이긴다. 그러니까 짜게 먹는다, 싱겁게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을 이기는 애를 먹어줘야 돼. 소금을 이기는 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70%의 물을 관리하는, 소금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져요? 물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의 물을 관리하는 소금은 들어오는데 그 이상의 소금이 들어와서 몸 안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몸을 자꾸 붓게 만들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게 만들고 그 말썽 부리고 있는 소금을 바깥으로 다 내쫓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바다에 소금을 이길 줄 아는 애들이 함께하면 그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애들은 다 소금 이길 줄 알아요. 된장국을 끓였는데 된장국이 좀 짜.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넣을까요? 다시마 한 조각을 집어넣던, 바지락 몇 개를 집어넣던, 하다못해 북어 머리를 끓인 물을 갖다가 끓여서 그 물로 된장국을 끓이던 이랬을 경우는 짜게 먹어도
짜게 먹어도 그 짠 것이 우리 몸에 머물질 못하고 어디로 떠나요? 소변으로 바깥으로 쫓겨나요. 소변으로 차가운 오줌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 신장, 방광, 요도는 굉장히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 자리예요. 굉장히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 자리인데 오줌이 짜부어졌어요. 오줌이 짜부어졌어. 그럼 염증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듭니다. 신장, 방광, 요도는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냐면 소금길이 열려요. 소금이 지나가요. 그러면 소금이 머물면 안 돼. 소금이 지나가면 그 자리는 건강해지는다. 그러려면 소금을 지나가게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금을 이기는 애들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짭짤하게 드시되 소금 이기는 애하고 함께 하면 신장, 방광, 요도가 더 건강해져. 얘가 쫓겨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강을 지켜야 되지. 그냥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소금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고 이러면서 축세와 앵무새가 지저귀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북어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북어 재밌는 거를 한번 보시면 생선회 드셔보셨죠? 네. 생선회 드셔보셨어요? 생선회 드시면서 조금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없나요? 혹시 생선회를 드시면서 얘가 바다에서 왔는데 왜 생선회가 싱겁지? 생선회가 싱겁잖아요. 그래서 간장, 와사비 간장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왜 바다에서 왔는데 싱거울까요? 얘는 한 번도 바다에서 살지만 한 번도 바닷물을 먹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입으로 받아들여서 바닷물을 옆으로 다 아가미로 빼내버리고 지 몸에다가는 바닷물이 아닌 담수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싱거운 거다 그 뜻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듯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의 머리는 기가 막힌 정수장치. 기가 막히게 이 소금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를 걸러내서 지 몸뚱이에다 집어넣을 때 절대적으로 이 작은 소금이 못 들어가도록 다 걸러내는 걔네들 그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기계를 하나만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마 천하에 없는 정수기가 탄생될 거예요. 예, 그래 바닷물만 다 하다가 물이 없다 할 거 따질 게 뭐 있어요. 바닷물 갖다 다 집어넣어서 그 정수기 통과시키면 그냥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닷속에 사는 생선의 비밀입니다. 얘네들이 바다에서 사니까 바닷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닷물을 먹고 여기서 다 걸러내서 바깥으로 버리고 지 몸뚱아리에다는 그냥 맑은 강물과 같은 담수를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두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생선 중에 바닷속에서 사는 애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한 애가 누구냐면 돌고래예요. 돌고래가 제일 똑똑한데 이 돌고래 머리를 우리가 갖다 놓고 뭐 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똑똑한 애 북어를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북어가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북어는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동을 할 때도 다른 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윗 등어리는 바다 표면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 배 이렇게 아주 그냥 물 위에 표면에서 쫙 이동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걔 등 색깔은 위에서 갈매기가 쳐다보면 바다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물고기가 쳐다보면 하늘 색깔이 보이게 배와 등을 위장을 하고서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찌했든 간에 우리 이 조상님들은 북어 머리를 갖다가 푹 끓여서 육수를 삼아서 많이 쓰신 거 보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 북어 머리 끓여갖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북어 머리를 열심히 끓여 먹게 되시면 이 자체가 콜라겐 덩어리인데다가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주고 내가 비록 짜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소금을 바깥으로 다 내쳐주니까 혈압에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우리 몸에 이득을 주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무대파에다가
무 대파를 숭숭 쓸어놓고 무 대파 여기다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한 줌 집어넣고 여기다 북어를 집어넣고 끓이게 되면 천하에 없는 해독제에 천하에 없는 혈관 건강, 그다음에 근육 건강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잘하려면 다시마까지도 이렇게 조금 잘라놓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시마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이미 끓였던 육수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얘가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꾸준히 드시는데 여기다가 뭐를 떨궈서 드셔라? 간장을 조금만 떨어뜨려서 드시게 되면 혈액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혈관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근력도 건강해지니까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겨울철 감기 예방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할 나위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무, 대파, 콩나물, 그 다음에 북어머리, 다시마. 여기. 예, 요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이 나시면 표고버섯 정도나 더 넣으시면 되세요. 예, 그러시면 너무나 좋은 그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간장만 조금씩 섞어서 그냥 이러면 다른 약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혈관 건강, 심혈관 계열 이런 것을 완벽하게 거기서 예방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장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집에서 하는 거 전통 간장, 집간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화학간장 말고. 네, 맞습니다. 네, 직간장을 이야기합니다. 네, 직간장을 이야기합니다. 10년씩 먹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뭐 그냥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을 드실 때 이 마음으로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약간 믿음을 한번 딱 주시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효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곁들여서 이해를 하실 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으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이렇게 부셔서 죽처럼 만들어서 장으로 내리보내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장에서 이루어져요. 이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이 참 건강해야 돼요. 장에서 좋은 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몸은 건강해. 그런데 장에서 나쁜 거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자꾸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이 혈관병이 앞서서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에 맑은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액이 맑아지게 이런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까 무, 대파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육수물은 그렇게 끓여놓고 또 하나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프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드시면 두 가지 목적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병도 정말 한 7, 80%의 병은 다 그걸로 다 없어집니다. 장만 건강해지면 피부도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학생들이나 그거 모양으로 피부가 너무나 이뻐지고 맑아져요. 왜냐하면 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맑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최소한도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장이 따뜻해야 돼요. 장이 차가우면 우리가 먹었는 음식은 여기서 이렇게 분해하고 숙성하고 소위 얘기해서 곤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곤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었는 음식이 곤죽이 되게 하려고 식사 끝나고 나면 따뜻한 숭늉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숭늉은 고사하고 밥 먹고 나서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셔버리네. 그러니까 속이 더 냉각이 되버려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어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방어벽은 뭘로 만든다? 점막으로 만든다. 그래서 폐점막이 똑똑해야 되듯이
이 장 점막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폐점막을 만드는 애들과 다 같은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미끈미끈한 것이 많은 애들. 그 중에서 장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점막도 강화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단호박 같은 애가 있습니다. 단호박,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 예, 또 양파. 이런 애들은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점막을 튼튼하게 강화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불러드렸는 4가지 다시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예, 뭐 브로콜리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이 속을 따뜻하게 만들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 지금 같은 제철에 지금은 사과고 여름철에 가면은 토마토가 많은 계절에는 토마토, 지금은 사과가 많으니까 사과 같은 걸 조금 더 첨가해서 그래서 얘를 푹 끓여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죽같이 스프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왜 양식집에 가면 스프 먹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생활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먹으면 좋아지나요가 아니고 항상 이제는 우리 집 식습관이라든가 이 식사의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끓여가지고 항상 밥 먹기 전에 그거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장이 기본적으로 너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몸 안에 독소가 안 들어가니까 몸 안에 염증 반응도 없어지고 피부는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혈관도 염증 반응이 좋아지니까 혈관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몇 배 건강한 이런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이제 끓여 드셔야 되는데 장 안에는 또 따뜻해야 되고 점막이 튼튼해야 되고 또 하나 있죠. 뭐가 많이 살아야 돼? 미생물이 많이 살아야 돼. 이 미생물이 많이 살아. 이렇게 해서 3가지 조건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장이 건강한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은 이제 우리 몸속에 몇 마리가 있느냐면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는 약 6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100조예요. 100조. 그러니까 우리 몸보다도 어때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인간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에 뭐가 잘못돼서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유전병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다고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그 유전자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 지도를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게 한 20여 년 전 돼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과학자나 생물학자, 의학자들이 그걸 분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연습. 다른 생명체는 유전자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 이거를 먼저 연습 삼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유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지렁이, 걔도 한 2만 5천 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고등식물이라고 얘기하는 병, 쌀을 또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또 한 2만 5천 개 정도 나와요. 대략 이 정도구나. 이 정도가 되니까 생명활동을 이런 정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제 예상이죠. 파리나 지렁이나 이 쌀이나 이런 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전자 수가 2만 5천 개라면 사람이 이 정도로 살아가고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석은 안 해봐서 좀 미루어 짐작하건데 최소한 걔네들보다 많다 적다? 많아야 되죠. 많아도 얼마큼 많아야 돼? 훨씬 많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수익이 2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수익이 250만 원인데 옆집에 보니까 엄청 잘 살아. 집도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크고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 굴리고 모든 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저 집은 내가 250만 원을 벌고 있으니까 저 집은 아마도 얼마를 벌을 거다?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저 정도의 집을 짓고 저 정도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예, 내가 250만 원 수익을 벌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잘 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250만 원 번다. 그게 깜짝 놀라거든요. 도대체 똑같은 수익을 받는데 이 집은 어떻게 잘 살아?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사람의 유전자 수가 팔이나 지렁이나 쌀이나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닥 많지 않은 25,000여 개가 사람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한 과학자들이 너무나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 활동이 가능하냐? 쟤네들이랑 숫자가 똑같은데.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250만 원이지만 수익이 또 어딘가 있지. 또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 아니야. 이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허허대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매월 얼마씩 붙여주고 우리 딸이 얼마씩 붙여주는데 나는 2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우리 자식들이 붙여준 돈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원 돼. 그거 갖고 내가 살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유전자를 분석하니까 팔이나 지렁이나 똑같은데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의 숫자가 100조가 되는데 이 100조의 유전자를 다 분석하니까 그제서 얘가 10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모든 이 생명 활동을 하는 거는 우리 유전자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미생물과 함께해서 미생물들이 다 살아가게 오히려 더 큰 부분을 미생물이 맡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것도 지금 아주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계속 연구 논문이 그쪽에서 계속 나와. 미생물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미생물이 최초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오느냐면 엄마 몸에서 출산할 때 아기한테 처음 전달이 돼서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서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100조가 되는데 이 100조가 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장 속에 들어오면 장을 쫙 펼치면 얼마나 타? 우리 TV 선전애들이 좀 나오대. 장을 쫙 펴면 얼마나요? 테니스 코트만 하다 그러잖아요. 테니스 코트만한 이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미생물이 100조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야, 너 1조 여기 모여, 2조 모여, 같은 편끼리 모여서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요? 자기네 집단 거주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집단 거주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A그룹, B그룹, 1조, 2조, 3조, 4조 해갖고 전부 다 집단 그룹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꽃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플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라, 꽃밭이 장 속에 쫙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데 그 플로라가 뭐 하는 거냐? 플로라 뒤에다가 공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금방 쉽게 이해를 해요. 플로라 공장을 만들어간다.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그래서 많은 사람은 3,800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어. 그런데 이 공장에서 뭐 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제1공장은 뭐 잘하는 데냐면 비타민 만드는 공장. 제2공장은 진통제 만드는 공장, 제3공장은 우리 잠을 오게 만드는 거, 물질을 만드는 공장, 어떤 데는 뭐 만드는 거, 뭐 만들고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대부분들을 바로 그 플로라라고 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 몸에다 이렇게 싹싹싹 넣어주니까 그거를 갖고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진짜 생명 유지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플로라 공장의 다양성에서 일어납니다. 플로라 공장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거기서 만들어내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들어오면 그걸 못 이겨내. 왜냐하면 약을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해서 약 3년 정도 전후할 때까지 아기들은 그냥 뭐든지 손에 집으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입에다 집어넣는다. 그때가 그걸 뭐 하는 작업이냐면 장 속에 플로라를 만들고 있는 중.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바빠서도 그렇고 몰라서도 그렇고 뭐 흙에 떨어진 걸 집어먹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공장을 짓는데 성공을 했다 그랬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실패를. 왜냐하면 아기가 집어먹고 입에다 빠르면 그냥 기겁을 하고 가서 뺏어버리거나 그것이 반복되면 전부 다 소독해서 물걸레질하고 전부 빠르고 다 세탁하고 해갖고 아예 그냥 미생물이라는 건 다 죽여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결의 역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만든 청결이 장 속에 미생물의 군집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육아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 없는 의학이 발전이 되고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도 수도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질환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장 속의 플로라를 잘 만들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는 근육과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가 무병장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무, 대파, 북어를 넣어갖고 끓이는 이 물은 혈관과 근육 건강이라고 친다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플로라에 살고 있는 미생물한테 먹이를 주고 이걸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까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의 조합이 된 얘를 스프로 끓여서 드시게 되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걔를 집어먹고 엄청나게 건강한 플로라를 만들어내고 또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니까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끓여서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육수처럼 끓였는 물을 이 주스에다가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를 끓일 때 거기다가 부어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드셔도 되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서 드시다 보면 몸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근력이 막 생겨나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비싸고 산삼을 먹어서 건강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식물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간단한 우리 주변의 재료만으로도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시고 이렇게 좀 잘 건강 관리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오늘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잘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 많이 안 드렸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반드시 실천하셔서 혹여 기회가 돼서 내년도에 저가 또 만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 그런다면 그때 얼굴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소위 얘기해서 탱탱볼이 돼야 돼요. 탱탱. 이렇게 되면 제 강의에 보람이 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